오늘 주제는 나에게 맞는 리프팅을 고르는 법입니다. 네네. 이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원장님, 리프팅의 개념부터 먼저 찝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리프팅은 이제 단어 자체 그 뜻 그대로 이게 끌어올린다는 말이거든요. 처져 있는 얼굴을 끌어올린다. 요화가 되면 특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처지는 게 있어요, 밑으로. 중력을 거스를 수 없잖아요. 그 다음은 꺼지는 게 있어요. 마지막 피부가 얇아지면 피부가 이제 푸석해지는 피부의 변화. 이 세 가지거든요. 그 중에서 리프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첫 번째. 처지는 거 있죠. 이 리프팅도 사실은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크게 이제 수술적인 치료, 비수술적인 치료 두 가지. 수술적인 치료라고 하면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안면 거상 있죠. 그냥 단순히 처져 있는 조직을 당겨서 남는 거는 잘라내고 다시 봉합하고 뭐 이런 과정이에요. 안면 거상 외에 실 리프팅도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좀 넣을 수가 있겠죠. 이것도 이제 본질적으로는 조직에다가 실이라고 하는 도구를 넣어서 물리적으로 끌어당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적인 치료는 크게 두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하면 기계 시술들, 우리 기계 장비로 하는 것 많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우리 EBD라 그래요. 에너지 베이스드 디바이스라고. 그래서 EBD 같은 경우도 크게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초음파, 두 번째는 고주파, 세 번째는 레이저. 초음파나 고주파나 레이저나 다른 메커니즘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열 에너지를 발생을 시킨다. 조직에다가 열 자극을 주는 거죠. 열 자극을 줌으로써 이 열 자극이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가벼운 화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이제 회복 가능한 정도의 가벼운 화상을 약간 입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해하시기에는 쉬우실 것 같아요. 그 초음파 이제 리프팅 장비 중에 대표적인 건 울세라, 그리고 슈링크 이런 것들이 있고,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써마지 들어보셨죠? 써마지, 네. 뭐 올리지오, 인모드 이런 거 들어보셨죠? 레이저 같은 경우는 우리 뭐 티타늄 리프팅, 요즘에 또 한때 되게 유행했던 그런 레이저 리프팅 장비가 있어요. 이것들도 잘 보면은 각각이 조금 이제 효과가 차이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처져 있는 이제 조직을 조금 리프팅하는 쪽으로는 이 초음파 쪽이 조금 더 우세해요. 선생님들마다 좀 부르는 이제 이름이 다 다르긴 한데,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리프팅 디바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타이트닝 디바이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리프팅이라는 건 처져 있는 걸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심부볼이라든지 우리 이중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초음파 리프팅이고, 타이트닝이라는 게 뭐냐면 피부를 팽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하면 리프팅 효과가 따라오긴 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효과를 보는 게 고주파, 써마지라든지 올리지오, 인모드 이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타이트닝에 가깝죠. 그 차이는 자극이 들어가는 깊이의 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리프팅이고 이건 타이트닝이고 이게 무슨 차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거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자, 요만큼이 이제 피부에 이게 피부를 확대해 놓은 거거든요. 제가 이제 손으로 이렇게 짚고 있는 게 우리 피부. 그 밑에 노란 거 보이시죠? 노란 거는 이제 지방층. 밑에 요 부분 빨간 거 있죠? 이게 근육이에요. 확대를 해서 이제 좀 크게 이제 그려야 되는 모시도거든요. 이 빨간 근육 있잖아요. 네. 그 위에 하얀 거 보이세요? 하얀 거. 이게 이제 근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피부, 요만큼 피부라고 있잖아요. 잘 보시면 이 피부하고 이제 근막 사이에 보면 이렇게 이어진 거 보이시죠? 이 피부는 근육에 있는 근막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나이가 노화가 진행이 되면 피부 자체도 이제 탄력을 잃잖아요. 근막의 탄력도 이제 잃는 거예요. 나무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나무가 처음에는 이렇게 빳빳하게 이제 이렇게 곧게 서 있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 초음파 장비 같은 경우는 여기 파란색 점 보이시죠? 여기까지 자극이 들어가요. 열 자극을 줌으로써 여기 이제 이 근막에 잃어버린 탄력을 좀 회복시키는 뭐 효과가 있는 반면에, 고주파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란색 점 있잖아요. 네. 진피, 우리 피부 자체에다 열 자극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비유를 하자면은 여기 뿌리가 튼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처져 있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던 나무가 다시 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처져 있던 피부가, 조직이 이렇게 다시 올라 붙는다. 이 피부 자체에 자극을 주면은 이 피부 자체가 팽팽해지겠죠. 그럼 피부 전반적으로 이게 팽팽해진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리프팅 효과가 따라오긴 하는데, 이런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부의 잔주름이라든지 피부 겉에 표면이 탄력이 떨어진 경우에 조금 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은 자극이 이게 깊이 들어가잖아요. 네. 뭐 이게 그림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자극이 잡히면 좋겠지만은, 실제로 우리 조직은 정확하게 이제 듬성듬성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어.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거든요. 이런 자극들이 여기만 맺히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이런 데도 맺히고 이런 데도 맺히고 하는 거예요. 노란 거 아까 지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음파 울세라 같은 거 하고 나서 볼살이 없는 분들은 얼굴 살이 없으면 울세라 하면 안 된다는데, 그 말도 이제 일리가 있는 거죠.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볼페임인 거예요. 이 자극이 초음파나 이제 고주파의 특성상 초음파는 이렇게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작용이 위험이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렇게 이제 우리 핸들이 있고,
이게 이제 울세라 TV입니다. 울세라 네. DS4 4.5로 돼 있죠. 이 4.5가 이제 그 자극이 들어가는 깊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초음파 장비의 원리는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우리 초음파가 나와요. 돋보기 생각하시면은 돋보기를 햇빛을 이렇게 모으면은 거기서 막 불꽃 생기고 하잖아요. 한 점의 에너지를 모으면 이것도 순간적으로 초음파를 강한 힘으로 순간적으로 확 쏘게 되면은 특정 위치에 거기 열점이 생기거든요. 여기 쏘게 되면은 초음파가 띠디띠디 하면서 이제 초음파 자극이 나오는 거 보여드린 대로 그 근막층에다가 이렇게 열 자극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상에 가까운 열 자극, 회복 가능한 정도의 열 자극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올리지오라고 하는 고주파 타이트닝 장비. 이거 잘 보시면 이거 아이 올리지오라고 해서 면적이 작은 멤브레인으로 돼 있는 TV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체결은 안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 이제 전극을 이렇게 대요. 등에다 붙여요. 이거를 이제 피부에 대는 거죠. 고주파는 이제 일종의 전기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제가 등에 붙이신 전극으로 순간적으로 고주파가 흘러요. 전기 특성상 저항을 만나면 열로 변하잖아요. 피부가 이제 바로 저항인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피부 이제 진피층에 이제 적당한 깊이에 이제 열이 순간적으로 확 생기는 거죠. 뭐 그런 원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흔히 많이 쓰는 실 리프팅 하면은 그게 녹는 실, 안 녹는 실 이제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이제 녹는 실 중에서 이제 민트라고 하는 실이고, 이 민트 실도 길이나 그 돌기 모양에 따라서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180mm, 얘는 요 정도 되는 길이의 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실이고, 주로 이제 그 팔자주름이나 턱선 이런 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당기기 위한 이런 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얘는 좀 테스 리프팅이라고 하는 건데 또 마찬가지 녹는 실이고, 녹는 실들은 이제 PDO라고 하는 그 성분은 똑같아요. 그 실의 형상, 모양이 다 다른 거죠. 이제 이 실 같은 경우는 돌기실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러고 이제 그 돌기실을 가는 섬유가 한번 감싸고 있어요. 실 그 안쪽에 공간이 많거든요. 실이 이제 우리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실 사이사이에 살이 좀 차오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볼이 좀 꺼졌다든지 하는 경우에 볼륨 효과를 좀 줄 수 있는 프레드된 뭐 그런 뭐 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안 녹는 실. 실은 이제 엘라스티쿰이라고 해서 이제 안 녹는 실이거든요. 안 녹는 실인 만큼 이 실의 특징이 뭐냐면은 리프팅 효과가 굉장히 강해요. 내가 당기고 싶은 만큼 당길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단점은 방금 말씀 안 녹는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염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 잘 생기진 않지만 안 녹는다는 거에 대한 사람들이 이제 거부감이 좀 있으신 편이긴 해요. 수술은 부담스럽지만 강력한 리프팅 효과를 원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엘라스티쿰이라는 실을 이제 쓰게 되죠. 뭐 연령대별로 이제 추천을 한다면은 아까 제가 크게 리프팅이랑 타이트닝이라 그랬잖아요. 타이트닝. 네. 리프팅이라고 하면 딱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처진 걸 올리니까 뭔가 처져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도 처져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굴 처졌다고 느끼는 거는 주로 이제 하관 쪽이거든요. 그럼 이런 처짐이 보이시는 연령대가 보통은 이제 40대 중반 정도, 50대 이상 된단 말이에요. 중년층 이상에서는 이런 리프팅 시술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젊은 20, 30대 분들은 사실은 이제 겉으로 보기에 처짐이 없단 말이에요. 대신 본인은 처졌다고 느껴. 이제 피부가 조금 탄력을 잃기 시작하는 그런 30대부터 좀 느껴지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피부에 탄력을 확 줄 수 있는 이런 고주파 시술이 조금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나이대로 정리를 하는 거는 정확하진 않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시술을 하든 그 시술을 받고 나서 생기는 결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대치, 내가 원하는 게 어느 정도다 파악을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리프팅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수술적인 치료는 당연히 효과는 좋죠. 근데 효과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술적인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후유증도 따르고 회복 기간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안면 거상 같은 경우는 흉터가 남거든요. 100%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충분히 감안하고, 대신에 나는 이제 큰 이제 효과를 얻겠다 싶은 경우에 하시는 건데, 이제 안면 거상은 아까 말씀드린 그 기계 시술, 울세라나 서바지가 기계 시술들을 해서 충분히 뭔가 효과가 있을 만한 연령대, 그냥 40대 미만, 30대 미만 이런 분들한테는 거의 권하진 않고, 이런 시술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는다, 좀 더 큰 효과를 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마지막 선택지로 이제 거상을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연령대로 따지면 한 60대 이상 분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